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게 된 성열상 선생님입니다.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하나의 스토리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데가 있어. 어디야? 물리가 포함된 부분을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2단원의 3단원의 역학 시스템이라는 단원에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개념을 살펴보고 거기와 연결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충격량이라는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충격량이 뭐지? 영어로 뭐예요? 충격량? 임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쓸 때 이제 물리에서는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는데 기호를 쓸 때 I라는 이런 문자를 사용을 해요. 충격량은 말 그대로 충격을 받은 양이야. 어떻게 하면 충격을 많이 가할 수 있어? 힘이 크면 충격을 많이 가할 수 있죠. 힘은 기호로 F라고 씁니다. 그래서 힘이 크면 충격을 많이 가할 수 있는데 힘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내가 힘을 이렇게 가한 거랑 이렇게 가한 거랑 받은 충격이 다르겠지, 그치? 뭐가 또 영향을 주는 거야? 횟수는 약간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서 횟수 말고 시간으로 합시다, 시간. 처음 가할 때는 1초 동안 가했다면 두 번째는 아까 몇 대 때렸지? 2대? 2초 동안 가했잖아. 그렇게 시간도 영향을 준다고, 시간.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은 충격량에는 힘뿐만 아니라 모두 영향을 준다? 힘을 가한 시간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할 때는 꼭 힘과 시간의 효과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필요해.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으로서 나타냅니다, 충격량은. 충격량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힘과 시간의 효과를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리량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단위가 어떻게 되지?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의 단위는 세크예요. 그래서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시간은 방향이 없잖아. 근데 힘은 방향이 있다고. 그래서 힘이랑 같은 방향을 가져요, 충격량은. 그래서 방향을 가진 이런 물리량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계산할 때 힘이 일정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힘에다 시간 곱하면 되니까. 근데 막 힘이 달라져.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합니다. 힘이 막 달라지면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보통 힘이 막 달라져요. 이렇게 한대 탁 가하더라도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졌다가 최고 찍고 손을 떼는 순간에 점점 작아져가지고 0이 되겠지, 힘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이렇게 달라져. 이럴 때는 어떻게 충격량을 계산한다?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요 면적으로서 충격량을 계산하는 거야. 요 면적으로서. 이 면적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는데 이제 나중에 적분이라고 배워요. 거기서 계산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4초야, 4초. 4초 동안 힘을 가했는데 충격량을 계산해 봤더니 이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이 면적이 40이야. 그러면 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4초 동안에 작았다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힘을 가했지만 그냥 얼마가 있다고? 10N의 힘을 쭉 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런 힘을 뭐라 그러니? 요런 힘? 요런 힘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평균힘이라고 해요. 평균힘. 똑같은 충격량을 만들어내는 일정한 크기의 힘. 그걸 평균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힘은 어떻게 계산해? 일단 어떻게든 충격량을 계산하는 거야. 보통 FT 그래프의 면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힘은 충격량을 계산한 다음에 걔를 그 힘을 가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평균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충격량의 효과야. 힘이랑 시간이랑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 취급한 충격량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아야 돼요. 충격량의 효과. 특별히 알짜힘에 의한 충격량의 효과를 봅시다. 알짜힘에 의한 충격량의 효과. 다시 말하면 알짜힘을 가했을 때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알짜힘을 가했을 때의 효과. 그러면 알짜힘이 뭐예요? 합력을 얘기하는데 알짜힘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의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다 알짜힘이라고 그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가속도는 뭐였지? 가속도는 무슨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자. t초일 때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요 기울기, 요 v2 그래프의 요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지.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뭐야? 시간당, 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이게 가속도예요. 얼마나 속도가 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이 알짜힘이 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써보면 1 곱하기 델타 t가 돼. 그럼 이게 뭐야?
여기다가 t를 곱한 거니까 델타 v가 되네. 이게 뭐가 돼요?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 mv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돼요.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을 가하면 예상은 했지.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변화될 거란 거 예상을 했는데 뭐가 변화되는 거야? 봤더니 mv라는 값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충격량은 원래는 ft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고 할 수 있다는 거야? mv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걸 변화량이라 그래. 델타라고 계속 쓰는데 변화량 그럽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mv 값을 t라고 쓰고요. 이걸 운동량 이렇게 불러.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운동한 양이에요. 말 그대로. 무거우면 내가 짐지고 달리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빠르면 운동을 더 많이 하니까. 단위 있습니다. 킬로그램 더 퍼 세크가 단위고요. 얘는 방향이 없지만 얘는 방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량도 방향이 있어. 속도랑 같은 방향이죠. 방향이 좀 중요한 게 우리가 변화량을 주로 따져. 운동량은. 변화량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 이런 식으로 꼭 표현을 해야 돼요. 됐지? 충격량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라는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충격량 구할 때 FT 그러니까 심시간 그래프의 면적으로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충격량을 가해. FT 이걸 다 더해서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막 충격량을 가하고 충격량을 받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처음에는 정지했었는데 내가 막 충격량을 가고 나면 막 움직여요. MV가 변한다고. 얼마나 MV가 변했는지를 보면 내가 가한 충격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충격량을 구할 때는 FT보다는 충격량을 받은 놈의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로 구하는 거야. 얘를 하나만 들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얘가 2km야. 얘가 속도가 2m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 근데 얘한테 내가 10N의 힘을 t초 동안 가했어요. 그랬더니만 2km짜리가 5m/s의 속도가 됐어. 그러면 얼마의 충격량 가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힘 곱하기 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못 구하잖아, 그걸로. 그러면 어떡하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라고. 얘는 운동량 얼마니? 얘는 4kg m/s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돼? 10kg가 돼요.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6kg/s지. 이게 뭐라는 거야? 가한 충격량이란 얘기야. 그래서 몇 초 동안 가했다는지도 알 수 있겠네. 이게 충격량이에요. 6N가 되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0.6초 동안 힘을 가했겠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걸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24년도 10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20번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61% 정도 돼요. 오답률이. 그래서 10명이 문제를 풀었는데 한 6명 정도는 틀렸다는 얘기, 6명, 7명 정도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일단 A랑 B가 여기 있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있었겠지. VA라는 속도로 출발하고 얘는 VB라는 속도로 출발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질량도 다를 거예요. 얘는 MA라고 하고 얘 질량을 MB라고 한번 해보자. 출발선에서 얘네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벽에 부닥친 거야. 그랬더니 얘도 정지하고 얘도 정지를 해요. 이렇게 정지했습니다. 이럴 때 이 벽으로부터 A랑 B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그린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지금 보면 요게 A 그래프고 요게 B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이. 그리고 요 둘의 면적이 어떻다? 문제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심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뭐였죠 아까? 충격량이었잖아. 이 면적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동일하다 그 얘기야. 그렇죠? 이럴 때 첫 번째 질문. 질량이 누가 더 큰지 A랑 B랑 누가 질량이 더 큰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니? 충격량은 꼭 FT 그래프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뭘로도 구할 수 있다?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충돌하는 순간에 얘의 운동량이 있고요. 얘의 운동량은 B라고. 근데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이 0이 된 거고 얘도 0이 된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A는 얼마? 충격량을 갖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B가 돼요. 맞죠? 근데 이걸 보면 벽에 닿을 때 힘을 받기 시작한 시간이 A가 훨씬 더 먼저 힘을 받기 시작했잖아. 그 얘기는 뭐야?
동시에 출발했는데 A가 먼저 출발했다는 얘기니까 A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라고.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질량은 누가 더 크겠어? B가 더 크겠네. 그쵸? 질량은 B가 더 크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첫 번째 문제는 뭘 이용했니? 충격량을 구할 때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오는 뭘 구하라고 나왔냐면 운동량의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크기가 누가 더 큰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방금 한 거죠. 이 면적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은 둘이 같지. 그렇죠? 이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디귿은 평균임을 구하래. 평균임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어떻게든 충격량을 구한 다음에 걔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같아. 그쵸? 그러면 시간만 보면 되겠네. 누가 더 힘을 오래 받았는지만. A가 어때요? A가 받은 시간이 B가 힘을 받은 시간보다 훨씬 더 크죠? 따라서 평균임은 누가 더 크겠어? B보다. 이 시간이 어때? 더 작은 놈이 더 크겠죠. 따라서 B가 받은 평균임이 더 크겠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지금 충격량의 정의랑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를 만든다는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풀기에 되게 좋은 그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문제예요. 잘 숙지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